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경기도 이천. 제가 살고 있던 그 작은 마을에서 걸어서 한 30분쯤 떨어져 있는 위치에 조각가 강대철 선생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중앙미술대전 초대 조각 부문 대상을 받고 세상에 나오셔서 조각 활동을 하셨던 분이 제 집 가까이에 계시다 보니까 종종 선생님의 작업실에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던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다가 구도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나는 강대철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생님 작업실에 갔다가 아주 깡마르고 그리고 거의 얼굴이 해골에 가까운 정도의 상태로 남아있는 한 작품을 브론즈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선생님께 여쭈었지요. 선생님 무엇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구도자를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조각을 잘하셔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수행의 방법이지. 내 수행의 방법이지.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을 걷거나 혹은 지방도시의 큰 대형 건물들 앞에 가보면 강대철 선생님의 조각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철 큰 스님의 일대기 작업까지 바로 강대철 선생님이 하셨었지요. 그런데 강대철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 이것은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수행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했지요. 그래서 망각한 자신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한 방식,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해 갈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바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노동, 그리고 모든 직업 활동들이 바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나를 만나기 위한 위대한 통로이니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능률도 오르고 잘할 수 있겠지요. 제가 오래전 읽었던 어느 책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가 자신과 대화했던 그 존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좋은 일, 남들 앞에서 그럴듯한 행색낼 수 있는 그런 일들에만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쓰레기만 보면 가슴 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만 보면 가슴 뛰는 사람이 있다. 내가 가슴 뛰는 일, 그것을 찾아서 선택하고 그것을 평생 동안 즐기면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너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저는 직업에 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마라. 일은 자신을 재창조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각성시키는 위대한 명상법이요 수행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즘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가서 의사부터 의사, 법조인, 정치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을 꿈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
그 처음 자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의사,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일,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부터 그 일들은 위대하고 숭고한 아름다운 헌신의 그 마음가짐은 그저 히포크라스 선서에서만 존재하고 더 이상 현실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돈 잘 버는 직업, 이런 것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집니다. 그 처음 자리는 분명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을 텐데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난, 처음 감동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돈과 권력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한 크게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법이지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 나는 그 법의 정신의 가장 기본 바탕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이며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이권을 만들어 가는 데에 그 법을 악용하는 것을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요. 그것이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 근본에 대하여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 선택한 그 삶을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큰 꿈입니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지요. 그랬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선거철에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지요. 어떤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절대 권력이 되고 그것을 천년만년 갈 것처럼 휘두르며 상대방 위에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 그것이 왜 생겼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본다라면 그 바탕에는 바로 사랑과 창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과 창조의 경험이지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더 먼저, 남들보다 더 높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이런 생각을 내려놓자. 이것은 대안일 수 없다. 진짜 대안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기꺼이 그것에 땀 흘리는 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만일 교육이고 그것이 대안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출신들 가운데에 정말 자신의 삶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일을 묵묵히 죽는 그 순간까지 하고 살았다. 그러다 죽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